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섹터보다 시장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죠. 예, 제너럴모터스 GM이 25년도 전기차 생산이 100만 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7월 15일자에 릴리스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7월 16일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망치는 정식은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다른 내용이고 이제 시장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분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GM 이야기부터 잠깐 할까요? 우리나라 오늘 정식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투자 포인트 자체가 뭐냐 하면 뭐 중국의 전기차도 아니고 한편을 놓고 보면 GM과 포드라는 미국의 거대 자동차 메이커 회사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2차전지 관련 투자가의 투자 포인트가 우리가 GM 밸류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 얼티움 셀즈라고 대변되는 LG에너지솔루션이 될 것이고, LG에너지솔루션의 연관고리에서 뭐 거기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LG화학이라든지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죠. 포스코그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2차전지라는 거는 보통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와 달리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금 따로 움직인다 보다는 통상적으로 지금같이 약한 장일 때는 또 수급이 같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제너럴모터스의 주가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건 없어요. 또 한편으로 이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있고요. 근데 조금 전에 나와 있던 요 내용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 새로운 내용이 아니냐면 자, 이게 24년도 이야기인데 요 내용은 뭐냐면 GM이 올해 24년도 기준으로 연간 23년도 대비해서 한 25만 대 정도 생산하지 않겠냐는 그 내용이고, 또 2020년도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GM이 25년까지 지금 폭스바겐이 50종이었잖아요. 우리가 한 3년 전으로 좀 같이 보는데 한 30조 정도 투자해서 전기차 라인을 30조를 출시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보통 3, 4년전에 많이 있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새로운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블룸버그나 CNBC의 내용이죠. 그래서 약간 GM의 25년도 전기차 생산 캐파에 대해서 이제 바라 CEO의 코멘트가 되긴 되는데 target in dot라는 단어를 썼죠. 뭐 제가 발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의구심이나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 자체는 사실 지금 국내 전기차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뭐 이렇게 많이 빠질 정도의 재료가를 생각하게 되면 약간은 좀 쉽게 말해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더 놀란다 그런 속담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장에 좀 많이 나오냐면 최근 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들의 참여 자체는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렇게 비차익으로 대변되는, 비차익이라는 게 이제 보면 바스켓 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량이 좀 많다 보면 좀 공통적으로 같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자별 동향에서도 좀 보시면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매에서는 오히려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하는 모습, 이 정도가 이제 공통점이 되겠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 1조 정도가 들어왔고, 다만 판 섹터를 놓고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LG화학, SDI로 거론되는 이런 종목들, 이는 보통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좀 초래한다 그리 볼 수가 있고요. 뭐 기관들도 거의 외국인과 동일한 패턴으로 기관이 어제부터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를 사기 위해서 시가총액 1위 500조짜리를 사기 위해서 잔잔바리로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되는 그런 이슈에 좀 놓이다 보니까 유독 이런 종목들. 근데 기관에는 약간 요 정도까지 보게 되면 하이닉스 빼고 나면 밑에 한 5종목 같은 경우는 또 시장 일각에서 말하는 한국 증시만큼 트럼프의 피습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착시 효과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의 강세잖아요. 가장 시장과 똑같이 생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보다 최근 2달 동안 박스권에 멈춘 하이닉스,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지수는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은 여타 섹터들의 약세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코스피는 삼성전자 또는 12630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할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2차전지도 있는데 여전히 시가총액 메커니즘을 놓고 보게 되면
1위 에코프로 BM 포함해서 알테오젠 뭐 에코프로까지 있는 거고, 바이오주의 힘까지 이제 조금 퇴색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국과는 좀 맞진 않아요. 미국은 어떤 그림으로 가고 있냐면, 일단은 트럼프에 대한 그 이슈는 한국이 유독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 미국 정치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리 인하 관련주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온다가 팩트입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최근에 실제적으로 S&P나 나스닥의 지수는 주춤되고 있고, 심지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주춤되고 있고,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흐름도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이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 미국은 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모건 스탠리라든지 요런 JP 모건 체이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금융주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만 또 하나의 이제 금리 인하에 간, 왜냐면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한국의 금융회사와는 달리 대부분의 이제 예대 마진에 대한 수익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투자은행의 성격, 지수가 올라가면 좋아진, 한국으로 연결시키게 되게 되면 지금 조용히 신고가와 깔린 종목 중에서 이런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와 좀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에 베팅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유독 우리 한국 증시만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데,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내일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떨어져야 된단 말이냐,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또 그걸 거꾸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주가 여기서 계속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온 힘 자체가 하루 전날은 기관이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또 오늘 들어온 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또 외국인도 조금 들어왔죠. 보통 제 데이터에 의하면 평균 300만 주 정도를 정성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정량적. 그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예측해서 이게 뭐 다 왔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삼성전자의 힘이 좀 강하다면 어쩔 수 없이 여타 종목에서의 자금 낙수 효과는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강하다고 해서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반도체 종목에서도 삼성전자 밸류체인 대표 종목이 원익 IPS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뭐 PSK 아니겠어요? 이쪽으로 그렇게 자신있게 지금 들어오는 수급은 아니지 않나가 제 생각이고, 그러면 앞으로 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내일 정시니까 내일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백날 말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고, 그쵸? 그냥 이건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가 또 내일 무조건 반등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이틀 동안에는 두 가지 이슈. 하나는 트럼프 비습으로 인한 시장의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 쏠림. 트럼프 관련주 쪽이 쏠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방산이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윗꼬리를 형성했다. 이틀 동안. 이틀의 상승폭이죠. 이틀의 상승폭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 3일째로 가게 되면 조금 빠질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이제 원전도 그쪽 관련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17일 날 D-Day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변동성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원전이 사실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의 이벤트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은 빠지는 자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GM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한편으로는 현대 기아한테 덕은 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 메이커 회사들이 전기차 속도 전환을 더 하게 되면 오히려 현대 기아 입장에서는 상대적 이점을 볼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는 약간의 백업제, 보완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자리가 저점을 형성했으니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남아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그림에는 여전히 지수는 삼성전자의 장이고, 코스닥은 높은 투자 힘이 불안한 장, 그리고 쉽게 말해서 오늘 장을 다 풀어보시네요. 풀어보면 여전히 높은 신용융자에 대한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좀 어렵죠. 사실 이거는 오늘 영상은 어떤 앞으로 유망 섹터가 어떤 겁니다 라는 것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복잡 미묘한, 요새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민감한가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